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이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나란히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당 장악력에 좀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일주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발언에 당내 지금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죠. 두 대표 다 강성 지구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당내 역풍을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또 묘하게 닮은 꼴입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연임용이란 논란에도 1인 1표제 밀어붙였지만 결국 부결됐고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정 대표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면서 명청 대결 구도 속에 당내 분화 조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계엄 옹호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사과한 일부 의원들과 달리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마저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 장 대표를 직격하는 등 당내 파열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단합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당대표의 정치적 판단 미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 조짐도 있습니다. 자, 이번 양 대표가 위기라고 봐야 될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봐요? 저는 대위기죠. 대위기라고 두 분 다? 봅니다. 예, 누가 더 위기입니까? 글쎄요, 독인 객인이지 않을까요? 저는 뭐 똥개도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리더십 대순환 시대인데 정청래 대표도 다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1인 1표 통과하면 지방선거도 이 권리당원의 예비경선 100% 투표로 가고 내년 전당대회는 정청래 대표의 것.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공천 대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여기 나오면서 명함도 못 내밀 듯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뜻이고 경고일 것이에요. 지금 1인 1표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중앙위원들인데 말하자면 반청 조직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내년 당권 도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 홍석준 대구 홍석준 전 의원께서 지금 전당대회는 김민석 총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건 상당한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똥개 일격을 당했죠. 이게 들어도 되는 말이 있고 들어도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찐윤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똥개 일격을 당했고 지금 당내에서는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상으로는 비대위 거론이 돼요. 그럼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게 다 뭐냐. 강성 지지층에 너무 매몰됐다. 결과적으로는 리더도 중도 또 유연 그다음에 통합 이것들이 필요했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김영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 정치 지도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상황은 민주당이 더 안 좋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과 예. 대통령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 네. 이 결과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제를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 당의 역사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당 모두가 지역주의라는 기반으로 있기 네. 때문에 영남에 있는 당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우리 당은 호남 위주의 호남 충청당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해 주는 대의원의 어떤 표인데 뭐 20% 20대 1을 뭐 15대 1이나 10대 1로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걸 뭉개는 것은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죠. 네, 우리 당의 역사성이라든지 우리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반대는 뭐냐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예를 들면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과의 붙을 걸 전제로 말하자면 정 대표가 자기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 룰 개선이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는 것은 국민의힘에는 호재예요.
사실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 어차피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예. 이거 그런데 민주당의 이 쟁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대결적으로 간다면 누가 이기든 어디든 앙금이 남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문제는 사실 현재로 보면 장애 투쟁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의 리더십 위기를 장동혁 대표가 맡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장동혁 대표를 쳐낼 수 있는 기반도 없습니다. 어떤 제도로 장동혁 대표를 내려오게 할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또 어려운 문제고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기 어려운 선거예요. 그런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내 혼란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이게 어떤 뭐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지 장동혁이 뛰어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갈등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장동혁이 내려오는 국민의힘의 호재죠. 그런데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흔들거리는 것은 상당히 당정 간에 말하자면 큰 대판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는 이제 현재 권력하고 이제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신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는 이제 뭐 장동혁, 한동훈 간의 어떤 계파 갈등, 혼란 그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심각하다 보세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한 2주 전만 해도 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그런 최고위원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바뀐다. 그런 그렇죠. 얘기들 하는 패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죠.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면전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던 이현주 의원이 선당사하면서 그냥 잔류하셔갖고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러한 갈등들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정당 지지율도 높고 집권 여당인데 아직까지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동지로서의 그런 어떤 공감대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낮고 정권도 뺏겼고 그런데 불과 100일 전에 뽑은 당대표를 친한계에서도 흔들고 친윤계에서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기자들이 비대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전당대회가 아니고 그렇게 비상대책위로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관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장동혁 체제 자체가 매우 많이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위기는 국민의힘 아닐까요? 국민의힘이 더 위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지선 앞에 이제 양당 대표가 좀 이제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 같지만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차이 나는 첫 번째는 정청래 장동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정치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차기 대권 주자로 1등을 대부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확실히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임기도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잔여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이제 상반기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2년이거든요. 물론 뭐 지선에서 뭐 대표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입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양쪽 다 좀 시끄러운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라는 당내 가장 중요한 사안을 이슈로 들고 왔는데 그게 중앙위에서 깨졌단 말이죠. 예. 이것은 사실은 보통 당대표라면은 사퇴를 해야 될 감이에요. 자기가 가장 당의 어떤 개혁 혁신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깨졌다? 이것은 리더십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어떤 사과 문제 촉발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르다. 세 번째는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그러면 대체할 만한 대안이 지금 국민의힘이 있느냐? 비대위로 가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비대위 이거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장 어떤 명청 대결에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대안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당내 이런 어떤 상황이 장동혁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둘 다 극좌 정치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장동혁은 전환길과 극우 유튜브만 소통하고 당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도 중도가 빠진 좌파만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자신 있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명청대전이 더 심각하고 재밌지. 이게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야 당 대표는 이게 충격적인 댓글인데요. 한 명도 정상으로 보이는 분이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개랑 싸우는 국힘 앞날 정말 걱정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김기호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 걱정거리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이 정치인 대표 사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의총하면 반도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중앙위원 투표하면 다 부결될 겁니다. 100발100중.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머쓱하긴 하죠.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정안안이 돼서 머쓱하긴 하지만 이제 제도라는 게 순차적으로 돼야지 좀 급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더 성찰하고 저희가 더 잘 받아줘서 지금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내부 권력의 다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서 상당히 간단치 않은 이슈라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워낙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정리되는 것 같아요. 재정리. 그러니까 그것이 김민석이 됐든 또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됐든 그냥 재정리, 재통합될 뿐인데 국민의힘은 뭐냐면 당장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4분 5연을 5분 6열 된 이 상황을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단은 그래 우리 하나로 통합을 합시다. 통큰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을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준 그 여론 자체를 지금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이 비대위가 거론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걸어서 출당시킬 겁니까?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하고는 계속해서 멀어진 관계로 남을 겁니까?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보수 대연합 연대는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장동혁 대표가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뭐 사실은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포용하면 되죠. 포용할 수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 예, 그런 게 앞으로 지선을 앞둔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숙제이고 계획 혁신을 이끌면서도 통합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